그래서 손흥민은 도대체 언제와 아시안컵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물론이고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 손흥민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사실 유럽의 관점에서 아시안컵은 축구 변방의 작은 대회이지만 아시안컵보다 강팀들이 훨씬 많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조차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리틀 토너먼트라 표현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토트넘 캡틴이자 대체 불가 스트라이커 손흥민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64년 만에 우승을 염원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그저 손흥민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스포르팅 뉴스는 손흥민은 언제 아시안컵에서 복귀하는가라며 아시안컵 일정, 손흥민과 한국 대표팀의 대진,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결정하게 되는 경기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팅 뉴스는 4회 우승국 일본, 라이벌 한국, 2015 챔피언 호주가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이 순항한다면 손흥민은 토트넘 스쿼드에서 한동안 결장하게 될 것이다. 손흥민의 결장 기간은 한국의 성적에 따라 달라진다.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에 빠지는 것이 확실하다. 한국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다면 25일에 대회를 마감한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28일 FA컵 32강 맨체스터 시티전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별리그 탈락은 손흥민이 2월 1일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6강이나 8강에 진출하면 2월 3일 에버턴 원정도 놓친다. 4강에서 떨어지면 11일 브라이턴전에 볼 수도 있다 라며 희망이 섞인 대진 일정을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지난 6일 FA컵 벌리전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15일 맨유전, 28일 맨시티전, 2월 1일 브렌트포드전, 5일 에버턴전, 11일 브라이튼전, 18일 울버햄튼전, 25일 첼시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시아컵 결승전은 2월 10일에 펼쳐지고 한국이 우승하고 손흥민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면 2월 25일 첼시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7경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영국 언론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손흥민은 남은 선수들에게 이 시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충고했다. 그들은 내 가족이고 동료다. 무엇보다 그들이 최대한 많은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리케인이 다쳐서 몇 경기 결장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한 단계 올라서야 한다고 절감했다. 우리 선수들도 스텝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로서, 인간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히샬리송은 이미 지금 환상적이다. 나는 그가 지금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싶어 하길 바란다. 클루셉스키와 존슨도 마찬가지다. 공격진에서 뛰는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서 우리를 더 나은 위치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라며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남아있는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케인이 부상으로 빠지게 됐을 때 남은 동료들이 똘똘 뭉쳤던 경험으로 볼 때 지금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상징이다. 손흥민이 케인의 입장이 됐다. 라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격수 티모 베르너를 라이프치히에서 임대 영입했는데요. 베르너는 손흥민과 공통점이 많은 공격수로 빠르고 뒷공간 침투에 능하며 높은 위치에서 활동량이 많습니다. 전방 압박을 선호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타일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거기다 왼쪽 날개와 중앙 공격수로 모두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득점력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너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실패했던 공격수입니다. 베르너는 19-20 시즌 라이프치히 유니폼을 입고 분데스리가에서 34골을 폭발시켰고 2020년 여름 첼시가 베르너를 낚아챘습니다. 베르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이상 넣지 못했습니다. 20-21 시즌 6골, 21-22 시즌 4골에 그치면서 첼시는 22년 여름 베르너를 라이프치히에 되팔았습니다. 첼시는 베르너를 5,300만 유로에 사서 2,000만 유로에 팔았는데요. 베르너는 22-23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9골을 기록했고 이번 시즌은 8경기에 나오며 2골뿐입니다. 베르너는 나는 여기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길 바란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나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빠르고 상대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팀에서 해내고 싶은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러한 베르너의 영입과 손흥민의 공백이 토트넘의 위기로 다가오는 가운데 중동의 유력 매체 알자지라에서는 이번 대회에 주목할 선수로 손흥민과 김민재를 1위와 2위로 꼽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아시안컵 전망과 함께 주목할 선수 10명을 소개했는데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에서는 손흥민이 1위, 김민재가 2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강인도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자지라는 손흥민에 대해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서 12골을 넣었고 AFC 올해의 국제선수에도 3번 선정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A매치 116경기에서 41골을 넣었으며 한국 대표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토트넘으로서는 손해다.
라고 설명하며 손흥민의 사진을 메인으로 걸어놨습니다. 2위로 지목한 김민재에 대해서는 올해 AFC 국제 선수로 뽑힌 선수이다. 지난 시즌 나폴리를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세리에 A 우승으로 이끈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이라고 설명하며 괴물이라는 김민재의 별명도 소개했습니다. 3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렘 다우사리가 선정됐고 4위는 쿠보 다케후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부터 8위는 메우디 타레미, 미토마 가오루, 아크람 아피프, 엔도 와타로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강인이 9위의 자리에 오르며 알자지라는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려면 이강인이 손흥민과 함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10위는 피라스 브라이칸이 마지막 순위를 장식했습니다. 나라별로는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3명씩이고 사우디아라비아 2명, 이란과 카타르가 1명씩으로 선정됐습니다. 일본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한 알자지라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시아 축구 최고의 경력을 가진 선수부터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까지 보유한 나라이며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의 활약이 이번 대회 성적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과연 이번 이러한 좋은 평가들 가운데 아시안컵의 우승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